하나는 뭐냐? 줄이 육화한다. 육화에 두루 흐른다. 빠짐없이 갖춰져 있다는 뜻으로 국자를 설명했어요. 네. 보편 그런 뜻을 담고 있죠. 널리. 그리고 또 하나는 시대적인 이름으로서 얘기를 했죠. 주나라라고 하는 그 시대적 이름으로서 설명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 시간 때 배운 게 그거예요. 그럼 여기라는 글자 어떠냐? 여기라는 글자. 우리 여기라는 글자는 보통은 바꿀역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여기라고 하는 것은 변역의 뜻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그래요. 이게 주역이다라고 하면은 뜻이 다양해요. 왜 그러냐? 아마 우리 인류 사회에서 주역책보다도 더 오래된 책이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문헌적으로 보더라도 주역을 맨 처음 지으신 분은 복구시라고 얘기를 해요. 자격자다 이런 말 쓰죠. 자격자다. 그러니까 복구시는 시대적으로 보면은 대개 서기전으로 3,500년 전의 분이다. 뭐 한당고기는 3,528년 서기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구시를 인문의 시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복구시 때에 완성된 게 아니라 이 주역책은 복구시로부터 해가지고 문왕, 주공, 그리고 서기전으로 한 500년 정도, 551년에 태어나시죠. 공자께서. 그러니까 네 분의 손길을 거치고 되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 3,000년 역사를 흘러서 역도가 완성된 거예요. 주역이라는 책이 완성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 한서 예문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서 예문지에 인경 삼성이요, 세력 삼과. 자, 이 주역책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완성이 될 정도였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 주역이라는 책이 너무 광범위하고 또 그 뜻이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 소원을 거쳐서 이게 완성될 책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는 3,000년 역사를 흘렀고, 세 분의 승인의 이 손길을 거쳤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인경 사선이라는 말 써요. 네, 한서 예문지에는 세 분을 썼는데 복의, 문왕, 봉자 이렇게 썼는데, 그런데 이제 주자는 여기에다가 한 분을 더 집어넣어요. 주자 이외에 또 다른 사람들 대부분 다 주공까지 포함해가지고 사성으로 얘기를 해요. 사성으로. 그리고 세대로는 삼고를 거쳤다는 얘기, 지냈다. 삼고를. 이게 뭐냐면 삼고, 중고, 하고를 말해요. 그러면 이 삼고, 중고, 하고라고 하는 시대적 부분은 누가 졌느냐? 공자가 졌어요. 공자가 졌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신 삼고라고 하는 것은 복의, 신롱, 황제 이 시대를 삼고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 시대를 중고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자가 처한 당시를 하고라고, 이렇게 공자 스스로 공자 이전의 역사를 삼고로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역책이라는 것이 한 사람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 사람, 적어도 네 사람 손길을 거쳤고, 세대적으로는 삼고, 중고, 하고의 3,000년 역사를 흘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역이라고 하는 뜻을 어느 하나의 뜻으로 이렇게 단정짓는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라는 글자도 합자는 뭐 이게 시대적 이름이다. 주나라 때 만들어진 이 역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통 책 이름으로 얘기를 해요. 주나라 때 만들어진 역이라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역이라는 글자를 살펴보자면 다양한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책이 이제 이 책에 제가 4쪽에 역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썼어요. 역의 정의. 우리 지난 시간 때는 주라는 글자에 대한 정의를 얘기했고, 여기는 이제 역자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소개했는데, 이게 한 20년 전에 쓰여진 글이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참 엉성하게 썼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좀 기초 서적도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수소 좀 한번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 정의에 대해서 뭐 제가 가나다라로 써놨어요. 첫 번째 가가 뭐냐? 역의 건착도에서 말하는 세 가지 이름을 얘기해요. 나번에는 정강성은 정현을 말하는 거예요. 후한시대 때 학자, 아주 이름난 학자였었죠. 우리가 이제 주역을 배운다면은 이 정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역 주를 갖다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일명삼의 역이라는 이 책 이름은 하나지만은 뜻은 세 가지를 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일명삼의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이 역이라는 글자를 우리 주역참동계 이 도가에서는 이 주역참동계를 아주 그냥 수련에 아주 경전 중에 경전으로 이렇게 치죠. 그런데 이 주역참동계에서 이 역이라는 글자를 날일자와 달월자, 해와 달이 합해져서 역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1월 위 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월 위역설이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쭉 이제 보면은 뭐 가번, 뭐 가로치기하고 나번, 뭐 장현광의 1월 위역도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1월 위역설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가 않아요. 그건 나중에 제가 좀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라번 보면은 설문해자의 도마뱀설 뭐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이 설문해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게 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자에 대한 그런 뜻을 갖다가 쭉 육서로 분류해가지고 글자를 갖다 풀이한 책이 이게 설문해자라고 하는 책이에요. 잘 돼 있는데 어쨌거나 거기에서는 역이라는 글자를 동화뱀으로 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뭐 쭉 제가 이게 써놨는데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아이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흡족치가 않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요약을 하자면은 첫째, 아마 이게 시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설문해제에서 말하는 동화뱀설이 아마 상형문자로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로 놓이는 것이 대표적이겠죠, 그죠? 첫 번째로 1월 위 여기다 이제 상형문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형문자. 상형문자로. 그러니까 이 상형문자가 뭐냐면 여기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도마뱀 머리에 날일자는 이 도마뱀 머리를 이렇게 형상하고 그 다음에 달을자는 이렇게 말글자는 도마뱀 다리와 꼬리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해자에서. 거기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한번? 자, 우리 다시 한번 구쭉 해볼까요 한번? 설문해자에 동화뱀설 했어요. 설문해자에서는 역을 동화뱀으로 비유했으니 둥근 원 안에다가 점 하나 찍는 거. 이게 어떻게 눈동자를 크게 그렸는데 왕눈으로 그렸는데 점 하나 찍은 거지요. 이것은 이제 머리와 눈을 이렇게 형상한 것이고 말물자는 몸통과 다리를 나타내는 뜻이라 했다. 그러면서 역은 석척이요. 이 동화뱀을 갖다가 석척으로 보는 거예요. 석척이요, 또 언정이요, 수궁이라. 이 우리 수궁이라고 하는 동화뱀이 뭐냐면은 혹시 여러분들 보시나 모르겠어요. 집에 조그마한 동화뱀 비슷한 게 있어요. 언적이에요? 네? 언적? 언척. 척이라고 써있어요. 네? 척이요. 은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언척. 척. 척자예요. 음은 석자인데, 네? 음은 석자인데 그런데 척으로 읽어요. 척. 동화뱀 얘기가 되는 척으로 읽어요. 또 어떤 데서는 언정이라고 돼 있어요. 언정. 네, 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음에는 크게 구애받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동화뱀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궁이라고 하는 동화뱀은 옛날 초가집 같은 데 보면 벽 같은 데 사이사이로 다니는 조그마한 동화뱀이 있어요. 여기 수궁이에요. 그리고 밖에 들녘에서 있는 조그만 동화뱀은 석척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이 구분을 둔 것 뿐이지 여하튼 동화뱀이 갖는 의미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동화뱀은 몇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첫째 뭐냐? 동화뱀은 여기 조그만하지만은 사실 그 모양새를 보면은 용과 비슷해요. 용과.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은 구쪽에 설문해자의 동화뱀 설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저 10쪽에 보면은 태백일사에서 말하는 용에 대한 설이다.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옛날 한대의 학자들이 역이라고 하는 글자를 동화뱀으로 조그마한 동화뱀으로 비유를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못마땅해 여겼어요. 그래서 별도의 내가 이거 용용자를 갖다가 이렇게 쓴 거 아니냐. 아, 이건 동화뱀이 기어다니는 뜻이지만은 우리가 역이라고 하는 글자를 갖다가 표현하자면 여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으면 아, 이게 용이 승천하는 모습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동화뱀이라고 이렇게 작게 표현하는 것이 이게 적절치가 않다. 네? 용이라는 글자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 옳다. 저는 처음에 그래서 이게 구분을 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동화뱀이나 용이나 같은 뜻이에요. 서로 통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내가 너무 섣부르게 구분 짓는 것이 이게 좀 잘못됐다. 오히려 이게 선현들을 욕하는 격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그래서 이것을 동화뱀이라고 하는 그 안에다가 용용자의 뜻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이 이게 바른 표현이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사람이 때로는 이렇게 너무 교만하면은 나중에 잘못하면 욕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주역도 읽다 보니까 그래요. 주역의 한 구절에 대해서 학자들에 따라서 다 달라요, 설이. 저는 처음에는 이 사람 글을 읽다가 저 사람 글을 읽으면 이 사람 글 잘못된 것처럼 느껴져요. 설명하는 것이 명쾌하게 설명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학자들마다 다 고심이 있었고, 네? 거기에서 나름대로 또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는 뭐가 이게 옳고 저것이 틀리다 이렇게 또 단정지어서는 또 안 됩니다. 크기나 이런 거 뭐 보다는 때때로 자기 몸을 바꾸고 막 네. 그렇지. 하고 다 그거예요. 생활에 적응하고 막 네. 이런 거를 잇댄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으로 보면은 동화뱀이나 용이나 이게 서로 같은 뜻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용이라든가 이런 서로 비슷하니까 옛날에는 용은 어떻게 해요? 비를 불러오는 영물로서 삼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을 놓고서 제사도 지내고 다 했던 겁니다. 역이라는 글자를 용으로 생각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용이든 도마뱀이든 같은 뜻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뭐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섣부른 또 오히려 그것이 좁은 견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도마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변형에 자신의 몸을 바꾸잖아요. 하루에도 12번 색을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역이라는 글자가 때와 더불어서 계속 변화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설문해자에서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 하고, 그리고 용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용이 수시로 자기 몸을 크게 했다가 크게 하기도 하고 작게 하기도 하고, 여의봉처럼 용이 갖는 의미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도마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종합적인 뜻을 담고서 역이라고 하는 글자를 도마뱀 형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설문해전 한번 보세요. 한번 뒤에 뭐라고 썼냐면 비서를 소개해요. 비서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이 설문해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석척이다, 언정이다, 또는 수중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래서 비서설에 뭐라 했느냐면 1월 우이 여기다라고 했다 이게요.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비서라는 근데 이 비서라는 책을 이걸 정확하게 무슨 책이다라고 설문해자에서는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얘기하지 않고 비서가 있는데, 비밀스러운 책이에요. 비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1월 우이 역이라고 했다. 역이라는 글자를 1월로 풀이했다 이런 얘기예요. 해와 달, 삐친 달월자를 갖다가 달월자로 이렇게 본 거예요. 날월자가 달월자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요 1월은 양의 전기로 이루어진 게 태양이고, 음의 전기로 이루어진 것이 달이다. 1월을 형상한 것이다, 상징한 것이다 라고 설문해자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날일자에 이 달월자를 갖다가 이것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물자를 갖다가 설명하기를, 이 물자를 이 글자 깃발이 펄럭이는 이상이다 이렇게 또 얘기해. 그러니까 설문해자에서는 지금 몇 가지 얘기하냐면은 3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도마뱀 형상이다. 둘째, 1월 우역이다. 다른 책을 소개하면서 1월 우역이다 하고, 셋째, 태양 아래 깃발이 펄럭이는 것이 마치 태양빛이 내려쬐는, 햇빛이 내려쬐는 것이 마치 깃발이 펄럭이는 그런 형상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3가지 설문해자에서. 그러니까 여기 갖는 뜻이 이렇게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문해자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3가지로 얘기했는데, 두 번째, 제가 만약에 이걸 정리를 한다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참동계에서 말하는 요 1월 우역, 여기서 이 비서라고 하는 것이 1월 우역인데, 이 1월 우역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책이 뭐냐면 주역 참동계라는 책이에요. 주역 참동계. 주역 참동계에서는 1월 우이 여기다 이렇게
이걸 왜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참동계는 도가서적이에요. 도가. 그러니까 이 도가에서는 역도를 내 수련의 도구로 삼은 거예요. 역도를. 그걸 주역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몸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주역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몸 안에 기운이 이게 돌고 도는 거, 기운이 동맥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 인맥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선택 통기를 하고 회음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인맥과 동맥이 이렇게 돌고 도는 거, 이것이 해와 달이 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은 이 몸을 이렇게 유지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정기신, 이걸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심행경에 보면 정여기신은 상약 상품, 지극히 보배로운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이게 뭐냐? 정기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가 먹는 이 음식으로 이 정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게 쌀미에다가 풀풀짝 썼잖아요. 쌀미에다가 이 정이라는 것이 곡기로 형성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곡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천기와 지기에 의해서 정이 형성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코를 통해서 하늘의 기름을 마시는 거예요. 땅에 나는 음식을 입을 통해서 섭취하는 거예요. 여기 지기를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천기와 지기가 묘하게 엉겨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정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공부에서 말하는 이 정은 선천의 정기예요. 음식을 통해서 이 정이 형성되는 것은 탁한 정입니다. 맑은 정으로서 이걸 바꾸려면 돌려야 돼요. 돌려야 돼요. 그런 뜻으로 여기 참동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여기 아마 설문해자에서 말하는 이 비서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참동계가 나온 거하고 이 설문해자가 나온 시기하고 서로 같은 동시대예요. 동시대예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아마 허신은 아마 참동계를 보고서 이렇게 표현했는지 몰라요. 원래 도가서적은 어디 잘 드러내지 않는 책이거든요. 도가서적은. 그래서 그냥 단지 비서라고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 역이라는 글자가 여기 모든 주역의 모든 한 권의 책을 보면은 다 수신지서고 수련에 관한 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1월 우리 여기다라고 하는 이 정의 우리가 정말로 대표적인 뜻을 취할 만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바꾼다면은 맨 처음에 설문해자의 도마뱀설이라든가 요걸 앞에다 놓고 어쨌거나 성형 문자로 나온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월 의 여기다 라고 하는 이 뜻을 갖다가 담아두고 싶은 겁니다. 여기 한번 1월 의 볼까요? 한번 여기 보면 오쪽에 주역 참동계. 우리 참동계라는 게 뭐예요? 참여할 참자에 같을 동자예요. 자, 우리 주역이라고 하는 책은 삼재지 도를 담고 있어요. 천도도 담고 있고 인도도 담고 있고 지도도 담고 있어요. 주역책은 사람에 관한 일만 이렇게 기술한 게 아니라 천도도 기술하고 있고 땅에도 기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삼재지도를 다 담고 있어요. 요지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도예요. 포쿠시가 이 괴를 그었는데 위에 하늘의 이치를 보고서 그 상으로 이렇게 쭉 그은 거예요. 땅을 보고 또 하나 이렇게 그은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이 생겨나고 사람이 여기서 함께하고 그 이치를 보고서 또 한적을 그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삼재지 도 중에서 왜 사람의 도를 가장 중시하느냐? 천지의 도는 사람이 아니면 통할 수가 없고, 천지의 일은 사람이 아니면 대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천지의 일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겁니다. 알아야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네. 천지의 도를 통해야만이 천지와 더불어 셋이 되려면, 천지와 더불어 셋이 되려면 승인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극을 이루어야 돼요. 인극. 그래서 참동이에요. 참동. 참여할 참자에 같을 동자. 천지와 더불어 함께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주천해야 된다. 금단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금단을. 이게 참동의 뜻이에요. 그 도구를 지금 이 해와 달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해와 달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주역이라고 하는 학문을 그저 글에서만 이렇게 대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좀 더 익숙하면 이제는 글을 통해서 내가 수련하고 할 수 있는 바를, 그걸 이제 모색해야 돼요. 글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주역 공부하시면 한번 주역 참동교사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몸소 체험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기 보면은 공자는 주역 개사전에서 역이라는 것은 상이요. 공자는 주역 개사전에 역자는 상야라 했어요. 역은 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역을 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성인께서 그냥 가르치심을 준 거다, 문자로 준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상수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보통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공자가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역자는 상이다. 상은 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코끼리 상자는 어떤 이 도가 유행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중에서 느끼는 하늘이다라고 한다면 그 하늘의 상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요건 코끼리 상자로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인변에다가 쓴 것은 구체적인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변에다가 쓴 것은 우리 주역은 보통 인변에다가 안 쓰죠. 그냥 코끼리 상자를 써요. 마음속에서 헤아리는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옛날 성현들은 구체적으로 무슨 상을 보고 역의 이치를 취했을까? 주역의 글에 천지 서로의 역이 행호 기중이라 했어요. 하늘과 땅이 우위를 베풀었다는, 진설했다, 건설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함에 역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천지 사이에서, 그 속에서 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뭡니까 그러면 우리 주역은 하늘과 땅 건곤을 채로 삼는다면은 건곤 속에서 1월이 감리가 운행하는 거예요. 감리가. 네? 감리가 운행하는 거예요. 여기 그 속에서 행하고 있다. 여기 1월 우역에 갖는 의미예요. 이게. 그 위가 일종의 천지간하던 질서 위 질서가 있고 네. 그 여기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질서 속에서 돌아가는 어떤 율려 같은 이미지를 전 느끼는데 질서와 율려를 이런 표현으로 위와 이렇게 행한다 여기 행한다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이제 뭐 질서라는 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건 갖추는 뜻이니까 처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처한 자리. 그러니까 하늘이 처한 바가 있고 땅이 처한 바가 있어요. 그걸 자리구자로 쓰는 거예요. 자리구자. 사람이 처하는 바가 있어요. 그걸 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떤 질서라는 뜻도 뭐 위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질서라는 뜻만 갖고서 자리를 설명하는 것은 작은 것 안에다가 큰 것 집어넣으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잖아요. 자리가 있고 네. 여기 행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는. 자리가 바뀔 수도 있죠. 네. 여기 행한다 이 네. 얘기는 네. 자리가 천지가 뒤바뀌는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자리는 그래도 그래도 어쨌거나 그것은 고정되어 있는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것은. 하여튼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이 설 수 있는 바. 설립자 쓴 거예요. 설립자. 다만 우리가 인변에다가 설립자를 써요.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이게 뭐냐? 이게 선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본래 이게 큰 대자예요. 큰 대자. 사람이 땅 위에 서 있는 바를 갖다가 뜻하는 글자인데, 네. 이게 사람이 설 수 있는 바가 뭐냐는 얘기예요. 사람이 설 수 있는 바. 사람이 설 수 있는 바를 이걸 무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자리는 이제 하늘에도 자리가 있고 땅에도 자리가 있다고 그러죠. 사람이 하늘자리에도 설 수 있고 땅자리에도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인변에다가 쓴 거예요. 육효 안에 다 사람이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역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것은 모든 곳에 자리 없는 곳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때는 이때는 강사로서의 자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른 앞에 내가 서 있게 되면은 그때는 젊은이로서의 아랫사람으로서의 자리가 또 마련되는 것이고, 아내 앞에 서면은 남편으로서의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고, 애들 앞에는 애비로서의 자리가 마련되어지는 것이고, 자리는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 자리에서 수를 쓰는 거예요. 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여하튼 간에 주어지는 뜻으로 사람이 설 수 있는 바로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역에는 육위가 있어요. 위가 있고 그 육위에 맞게 또 효가 그 안에 이제 들어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참동계에서는
천지자는 건곤지상이냐요. 우리 주역에 건곤, 감리. 여기 선천 복구입할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천지가 딱 건곤대로 우위를 딱 정했어요. 이렇게 정했어요. 여기에 이와 감이 태양과 달로 동쪽과 서쪽에다 뒀어요. 그래서 이게 운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감리가 운행하는 바를 결국 문왕팔계로서 얘기할 수 있어요. 문왕팔계. 문왕팔계는 감리가 주장이 되죠? 감리 주장이 돼요. 네. 참동계에서는 건의 수요, 곤의 복이요. 건곤이 우위를 딱 정하니까 이 속에서 주천이 되는 거야. 네? 감리가 해와 달 주천되듯이 돌고 돌아서 이제 금단이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단이. 자, 그래서 천지자는 건곤지상이냐요. 서리자는 열 음양배합지위라. 음양배합의 자리를 나열한 것이다. 나열한 것이다. 그런데 천지가 감리를 천지로 얘기했다면은 역은 위감리라. 해와 달을 갑니다. 감리자는 건곤이용이다. 건곤을 채라고 한다면 건곤이 쓰는 것은 갑니다 이런 얘기예요. 건곤이용이다. 이런 의미에서 참동계에서는 역이라고 하는 글자는 해와 달로 여기 합쳐서 만들어진 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상형 문자로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참동계의 이월의역 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대표적 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가본에 여구의 건착도가 있고 정강성의 일명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이제 여구의 건착도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역위는 이게 뭐냐면 역경에 대칭한 말이에요. 우리가 역경이다 할 때 경자, 경도. 우리 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경이고 실가면에다가 가지고 있자를 쓰면은 위도를 말하는 거예요. 경도는 세로로 늘어진 줄이죠. 이건 고정적인 거예요. 옷감을 짜는데 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좌우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옷감이 짜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도는 가변적인 거예요. 그래서 대개 역경하면은 분리변의 진리를 담은 성인의 글을 갖다가 역경이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역경에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시비백이니 뭐 낙가법이니 뭐 이렇게 한나라 때에 역과 좀 더 관계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역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우이. 네? 근데 이 역우이라고 하는 책 중에 역우이라고 하는 책 속에 건착도가 있고 곤착도가 있어요. 착자가 뚜루착자예요. 뚜루착자. 뚜루착. 그러니까 건곤의 이체를 뚫는다 하는 뜻을 담은 책인데, 이 역의 건착도에서는 역이라고 하는 글자가 세 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 가지. 그걸 갖고서 이제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자, 역의 건착도에서 역을 공자의 말씀으로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공자왈. 역은 이게 여기 역이라고 하는 이름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변역, 불역을 얘기하면서 앞에는 그냥 역이라고 하는 글자만 넣었어요.
근데 이 역이라는 글자는 역으로 읽지 말고 우리가 간이 이간, 이간의 그 이자의 뜻으로 이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라고 제가 여기다 음을 붙였어요. 역은 이요. 중국에서는 지금도 발음을 이라고 하죠. 역경을 갖다가 이칭 그러잖아요. 이칭. 같은 의미로 써요. 같은 발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쉽다라고 하는 쉬울 이자와 지금 우리가 똑같이 쓰지만은 옛날에도 이 역이라고 하는 글자를 사성으로서 거성으로 쓰일 때는 현재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이라고 읽는 것이고, 기역자로 이렇게 딱 끊어지는 음을 가졌을 때는 입성이라고 해요. 입성. 옛날에도 읽을 때에는 이걸 음을 갖다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발음으로 읽을 때는, 음으로 읽을 때는 우리나라 식으로 그냥 이라고 하고 여기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간이하다는 이요, 변역이요, 불력의 이 세 가지를 겸해서 도덕의 전모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거에 대해서 여기 정강성, 여기 나번에 정강성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줄을 붙인 것이 역은 일명이 삼의다 이런 얘기예요. 역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가지인데 뜻은 세 가지를 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두 가지 이렇게 구분지은 것은 사실은 제가 좀 적절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이걸 한 가지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서로 그냥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뭐 옛날에 그냥 어떻게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막 그냥 글쓴 결과가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부끄럽게 이게 된 거예요. 여기 정강성은 정현을 말하는데 정강성도 이 뜻에 근거해서 역찬이라든가 이건 정강성이 지은 저서예요. 역찬과 역론을 지은 속에 역은 일명이 함삼이라. 역은 한 가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세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간, 아까 여기 이자의 뜻을 그렇게 이간으로 풀이한 거예요. 정강성은 이간의 뜻이요. 또 그러면서도 변역의 뜻이 있고, 그러나 변역하는 속에서도 또한 불력의 뜻이 있다. 변치 않는 뜻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여부의 건착도에 있는 글을 갖다가 설명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별도로 이렇게 나번 이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즉 역은 감리와 1월에 기초하니 1월의 채가 하늘에 높이 떠서 만고토록 광명한 빛을 비추는 것은 이게 불력의 뜻이요. 정강성이 설명하는 겁니다. 불력의 뜻은 해가 가득 찼다가 오고라들 축. 이제 해가 중천에 뜨면은 양기가 가득 차지요. 또 여름철에 양기가 충만하지요. 밤중이라든가 또 사시로 겨울에 기가 오그라들고 수축되지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 뜨고 낮게 뜨는 이 궤도를 달리하고, 또 달은 또 매일 변화하죠. 금음회 상현달 하는 현자와 초하루삭 보름망의 형체를 달리하니 이것은 변역의 뜻이요. 그리고 1월이 서로 사귀어서 주야가 서로 바뀌어지고 한서가 번갈아 옮기는 것이 교역의 뜻이요. 1월이 하늘에 걸려 있음에
아무리 어리석은 부부일지라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간이의 뜻이라 하였다. 간이의 뜻이라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정강성은 역을 이렇게 세 가지 뜻으로 여기 건착되어 있는 것을 풀이를 한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